아침의 달달한 쉼표 김하나의 생생라디오. 세상을 보는 이글거리는 시선 박경익 뉴스. 네, KNN 대표 이글아이스 불꽃 남자 박경익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수요일의 남자, 스마트한 함이 떠오르는 수요일의 남자 아나운서 박경익입니다. 스마트함 네, 이렇게 스마트함, 네. 연결시켜 본 거예요. 맞습니다. 지난주에 문자를 그렇게 한번 주셔가지고 수요일하면 그래서. 뭔가 스마트함이 떠오른다. 그래서 그것도 기억하고. 그렇습니다. 생생에서는 수요일의 남자고 보니까 노들에서는 네. 화요일의 남자인가 맞습니다. 그죠? 오, 화요일 수요일. 화요일 사투리. 네. 예, 어제 사투리 좀 세피하던데라고 또 이렇게 어제 다 듣고 또 이렇게 모니터가 올라온다니까요. 너무 어려웠습니다. 세피하다. 처음 들어봤어요. 어제 세피하다는 말을 했어요. 네네. 이것도 좀 영어 같죠? 네. 세피. 세피하다. 해피 세피. 네. 요즘 이렇게 영어 같은 사투리 문제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세피하다. 아니 영어라고 네.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근데 경익 씨가 얘기를 하면 이게 영어처럼 들릴 수도 있겠구나. 진짜. 다시금 새롭게 느끼고 네. 있는 중이에요. 그 보기 중에 좀 이렇게 날씨가 새파랗다 이런 게 있어서 전 그걸 골랐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런 뜻이. 세피하다. 네. 아이, 진짜 사투리 좀 세피하게 하는구나. 네. 네, 분발하라고 지금 보내주셨어요. 분발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쉽지 않아요. 사투리가. 맞아요. 사투리 뭐 예습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습은 그 사투리 사전을 봐야 되나요? 가서 쭉 볼 수밖에 없죠. 와, 예. 근데- 근데 또 문제를 네. 매주 진짜 이런 사투리가 있다고 하는 것만 어떻게 또 잘 골라주셔가지고 그치, 그건 쉽지 않지. 너무 어렵습니다. 예, 그거 진짜 그 수능처럼 그 분별력을 위해서 어려운 것만 것만 맞아요. 골라가지고 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네 연기는 진짜 멋진데. 네. 예? 근데 사투리가 세피하다. 예, 화요일 또 여러분 되게 좋아해 주시는군요. 네. 경익 씨가 화요일에 감사합니다. 뭘 했는지는 오늘 이 시간 되면 다 올라와. 다 알려주시네요. 네. 벚꽃 구경은 많이 하셨어요? 지난주에 이제 시민공원을 다녀왔는데 벚꽃 보러 간다 그러셨잖아요. 벚꽃 많이 봤어요. 활짝 펴가지고 사진도 좀 찍고 네. 피크닉 다녀왔는데 네. 와, 꽃가루 알러지가 걸려가지고 꽃가루 알러지. 네, 주말 동안 원래 콧물 꽃가루 엄청 알러지가 흘렸습니다. 있어요? 아니요, 원래 뭐 알러지 이런 거 전혀 모르고 살았는데 오. 이비인후과 가니까 꽃가루 알러지 같다고. 콧물 와, 나고 네. 뭐 가렵고 막 이런 거. 너무 간지러웠어. 막 눈 뒤에서 이렇게 간질간질 막 이렇게 그거 알죠, 알죠. 긁는 그런 느낌. 예. 그리고 코가 살짝 부어서 코 붓기까지. 네, 하고. 코 안이 좀 심했네. 붓는 느낌이 좀 예. 있었는데 와, 맑은 콧물이 계속 쭉 후루후루 흐르더라고요. 제대로 꽃을 즐기고. 네. 예. 그래서 월요일에 그 주변 동료들이 좀 피하더라고요. 코 흘리기라고. 계속 흘리고 다녔습니다. 아우, 또 꽃가루 알러지가 그렇게. 조심하셔야 돼요. 네. 조심하라고요? 네네. 이 그 저희 꽃가루 괜찮아요. 알러지가 괜찮아요. 저도 전혀 몰랐는데 진짜? 이게 몸 체질이 또 시간이 지나면 바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꽃가루 예. 알러지가 아예 없었던 사람도 뭐 언젠가 생길 수 생길 있다. 수도 있다. 네. 그랬습니다. 저는 원래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꽃가루 알러지는 없네요. 그래요. 네. 어. 물론 이렇게 벚꽃 나무 아래서 쫙 이번 봄에 그렇게까지 있어 본 적은 없기 때문에 네. 아직 잘 모르겠지만 예. 뭐 그래도 뭐 즐길만 했죠. 네네. 그만 재밌게 즐기고 재밌게 왔습니다. 놀고 나서 또 이틀 고생하셨구나. 꽃가루 알러지. 여러분 꽃가루 맞습니다. 알러지 있으신 분들은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 음. 꽃을 너무 좋아하는데 네. 그래서 너무 반기면서도 그 꽃가루 알러지 있으신 분들은 또 몸이 반응을 하니까 네. 맞아요. 안타까워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경희 씨 한 번 더 가봐요. 한 번 더 갈까요? 그래야지 제대로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이 체질인지 아닌지 네. 한 번 더 가보는 한 번 더 것 같아. 가봐야겠네요. 그래서 또 콧물 나면 바로 그때 바로 먹어. 내가 맞아. 체질이 이렇구나 하고 바로 먹으면 돼. 챙겨가서 바로 먹어야겠다. 네, 자, 여러분, 네. 꽃을 마음껏 즐기고 진통까지 즐긴 우리 맞습니다. 경희 아나운서와 함께. 보기보다 약하네 경희 아나 7일 주셨어요. 부산에서 바닷바람 10년 쐬면 세진다고요? 오, 바닷바람 더 쐬야겠네요. 그러니 처음 들어보는데요. 바닷바람 10년 처방전인가요, 바닷바람? 처음 듣는데요. 네. 네. 자, 그렇다면은 오늘도 뉴스 또 첫 번째 뉴스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첫 번째 뉴스요. 지브리풍 2장에 500원. 챗 GPT 그림팔이 등장. 더 큰일 날 행동이다. 네. 지브리 스타일 그림 만들기가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네. 일주일 만에 제작된 챗 GPT의 이미지가 7억 장을 넘어섰습니다. 진짜 많이 하더라. 네, 하지만 저작권은 물론 초상권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네. 있는데요. 여기에 지브리풍 제작 이미지를 판매하거나 돈을 받고 만들어주겠다는 판매글이 등장해 논란입니다. 야, 또 이런 것도. 챗 GPT로 애니메이션 스타일의 이미지를 만들어서 SNS에 올리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 지난달 말 오픈 AI가 이미지 생성 기능을 추가하면서 가능해진 일입니다. 네. 지브리 화풍은 물론이고요. 짱구, 심슨, 헬로키티, 또 조선 민화 뭐 이런 느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유명 애니메이션 스타일의 이미지를 명령어 하나로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새 기능 출시 일주일 만에 이렇게 제작된 이미지가 7억 장을 돌파했고요. 챗 GPT 유료 구독자는 약 450만 명 증가했다고 합니다. 와. 확실히 또 증가를 했구나. 예, 재미로 시작된 지브리 열풍은 논란도 나왔습니다. 먼저 저작권 침해 논란. 네. 챗 GPT 개발사 오픈 AI가 남의 저작권을 침해해서 돈벌이했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지브리 설립자 미야자키 하야오는 AI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생명 자체에 대한 모욕이다. 내 작업에 쓰고 싶지 않다라고 말한 바가 있는데 이에 따르면 오픈 AI는 원작자의 뜻을 거스른 셈이 되겠죠. 네. 또 초상권 침해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브리 화풍으로 바꾸기 위해 사용된 사진 또는 개인정보가 AI 학습에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올린 사진을 그 AI가 학습에 활용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또 챗 GPT를 통해 만든 이미지를 판매하려는 움직임 포착이 됐습니다.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 번개장터에서는요. 이미지 생성 기능을 활용해서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의 그림으로 변환시켜주겠다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고 합니다. 네. 두 건에 500원, 챗 GPT 유료 지브리 그림, 챗 GPT 지브리, 뭐 스누피, 뭐 스즈메 문단속 등 그림 그려줍니다. 뭐 이미지 변경해 드립니다. 등의 내용인데 최저 500원에서 네. 최대 1000원까지 가격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요. AI를 학습시킨 결과를 영리적으로 활용하는 게 주가 된다면 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소지가 될 수 있다면서 이는 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짜 이 열풍이 엄청나더군요. 엄청나요 이거. 해보셨어요 이거? 네, 저는 네. 해본 적이 없는데 네네. 남편이 이렇게 해가지고 보여주는데 보니까 요즘 이거 되게 유행이라고 네. 해서 뭐 괜찮더구만요. 친구들도 막 맞아요. 우리 만약에 동창회했으면 그 모임 다 올리고 또 네. 그 단톡방에다가 막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하루에 2장인가 이렇게 무료로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네. 저도 이제 키웠던 강아지가 너무 이제 그리워서 이제 저희 친누나가 이렇게 몇 장 해가지고 해줬는데 네. 아 진짜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마음의 위로는 됐는데 네. 이런 기사를 읽어보니까 네. 아 충분히 이거 좀 문제될 만한 소지가 되게 많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이제 이렇게 AI로 인한 관련된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거 지금 네. 뉴스를 보면서 저작권, 초상권 이런 것도 생각해봤는데 저는 처음에 저작권 그럼 지브리 돈 엄청 벌었겠다 막 그랬거든요. 그쵸? 근데 지브리는 버는 게 전혀 아니죠. 지브리 풍이었기 때문에 맞아요. 이렇게 되면 진짜 그런 유사한 문제들 많이 생기겠구나 그 생각했었거든요. 이게 지브리 스튜디오에서요 4초짜리 애니메이션 영상 만드는데 네. 1년 넘게 걸린대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이 정도로 만든 그 화풍을 그냥 그대로 써버리면 와. 근데 지금 이게 저작권을 하고 딱 이렇게 하기에는 또 지브리 네. 풍이라고 해버리니까. 맞아요. 뭐. 와,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계속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정 경쟁 방지법이라는 게 있대요.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네.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하면 이게 이제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네.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야, 근데 이제 뭐 그런 저작권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겠구나라는 염려는 했는데 네. 요 틈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계시는 500원, 그림을 1000원. 야, 그래. 뭐든 뭐 열풍이 되면 그 안에서 또 맞아요. 나는 요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겠구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있네요. 그림 엄청 올라온다고 합니다, 지금도. 야, 엄청나네요. 음. 하기야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러고 있다니까. 맞아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이거 서버가 엄청나게 많이
사용돼야 돼서 네. 뭐 또 그런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나오는데 한 10분 정도 걸릴 수도 있고. 근데 너무 유료 구독자도 450만 명이 증가했다고 그러네. 하니까 유료 이게 구독자도 많이 늘었네. 챗 GPT의 입장에선 또 네. 어떤 전략이 또 된 거겠죠. 너무 많이 해서 서버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또 네. 그만해라 하는 얘기도 나온다던데 또 맞아, 구독자 맞아. 보니까 유료 구독자가 약 450만 명. 맞습니다. 어쨌든 지금 요 열풍이 엄청나다는 거. 근데 이 지브리 풍에 이어서 뭐 짱구니 뭐 안 그래도 그걸 친구가 올렸더니 야 짱구도 해봐봐 막 이러고서 맞아요. 짱구도 뭐 기본적인 그런 유명한 애니메이션은 네네. 대부분 되는 것 같고 조선시대 민화풍으로 그려줘 이렇게 해도 민화풍까지. 잘 그리더라고요. 또 그래서 고양이 같은 건 민화 이런 게 또 귀엽게 잘 그려준다고 이게 또 유행이고 그래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새로운 네. 세상입니다. 여기에 또 뭐 새로운 법들도 많이 생겨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뭔가 좀 법적인 들어요. 장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자, 문제 뭘 드릴까요?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 저작권과 관련한 문제 한번 드려볼게요. 네. 저작권이란 문학, 예술, 학술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해서 저작자나 그 권리 승계인이 행사하는 독점적인 권리를 의미를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소설, 음악, 아이디어 세 개 중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소설, 음악, 아이디어 네. 세 개 중에. 자, 샵 2302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건 무엇일까요? 네. 세 개 중에 고르시면 되죠? 네. 소설, 음악, 아이디어 셋 중에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너의 팬이 돼버린 걸까? 아닌 거니까 뭐 보호 받는 거 체크하면은 나오겠네요. 맞습니다. 뭐 벌써부터 정답이 쭉쭉 올라오고 네. 있습니다. 저리 편해 얼어붙은 가슴에 제가 뭐 문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문학, 예술, 학술에 속하는 창작물 요것에 대한 것이 이제 창작물. 저작권이기 때문에 네. 생각을 한번 잘 해보시면 금방 답이 나올 겁니다. 커피 때문인 건지 그건 아마도 카페인 때문인 걸까 난 너의 팬이 돼버린 걸까 자꾸만 가슴이 두근대고 입술이 뒤에 꽃들이 장미꽃인가요? 너무 예쁘네요. 장미네. 네. 서인국 봄타나바였고요. 자, 정답은요. 정답은요. 아이디어고요. 아이디어가 정답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저작권은 네, 창작물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디어는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네. 저도 해봤는데 시추 강아지가 고양이로 나왔어요. 0816님. 이거 어떻게 뭐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좀 네, 아시는 분들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작권 문제는 진짜 중요한 건데 잊고 있었네요. 하시면서 9513님도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 중요합니다. 너무 요즘 열풍인 지브리풍 요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4부에 가서도 박경익 뉴스는 이어집니다. 같이 네. 하실 거죠? 청아 스트레스 들으면서 4부로 가요. Take it easy. Yeah, yeah. Take it easy, no stress. One plus one is two. 뻔한 규칙들은 비껴나가 today. 정해준 틀다 깨뜨려 봐봐도 don't worry about a thing. Oops, my oh my. 망설이지 마, don't mumble boom, dynamite. 미쳐가 our lives like jungle. Oops, my oh my. 그만할래 전부 crumble. Are you ready for it? Take it easy, no stress. 따라 해봐, don't dance. 네, 박경익 뉴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뉴스 우리 잘 풀어봤고요. 네. 그러면 두 번째 어떤 소식이 있는지 가볼까요? 네. 두 번째 뉴스.
지방은 잘라 버렸었는데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음식 8위는? 파리. 네, 8위. 바로 돼지고기 지방입니다. 오. 파리 지방이요? 돼지고기 네, 중에서도? 돼지고기 어머, 지방. 어머. 돼지고기 지방이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음식 8위에 선정돼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와, 신기하다. 외신 매체인 서레이 라이브는요. 네. BBC 퓨처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음식 8위에 돼지고기 지방이 이름을 올렸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BBC 퓨처는 국외 저널에 실린 식품 영양 연구를 바탕으로 1000개의 음식을 분석해서 모든 사람이 건강을 위해 섭취해야 하는 식품 100개를 선정한 후 네. 영양 성분에 따라 순위를 매겼는데요. 그 결과 돼지고기 지방은 100점 만점에 73점으로 8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오. 이 순위는 완두콩, 적양배추, 토마토, 고등어, 상추, 오렌지, 고구마 등보다 높은 순입니다. 아, 그래요. 일단 돼지고기 지방에는 비타민 B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 수치는 소고기의 약 6배에 달하고요. 아. 특히 비타민 B1은 탄수화물 대사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성분으로 포도당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 관여하기 때문에 신체에서 에너지가 생성될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합니다. 비타민 D의 훌륭한 공급원이 되기도 하는데요. 비타민 D는 뼈와 치아 형성에 기여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중요한 영양 성분인데 네. 돼지 지방에는 돼지 지방 100g에는 비타민 D가 약 200에서 300 IU 정도가 함유가 돼 있고 야외에서 자유롭게 사육된 돼지에는 더욱 풍부하게 들어있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양고기나 소고기 지방보다 불포화 지방이 높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네. 뇌와 간 기능을 개선하는 콜린 이런 영양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다고 하네요. 네. 다만 돼지고기 지방을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에는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돼지고기에는 불포화 지방산뿐 아니라 포화 지방산도 약 38%로 높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지방산은 인체에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많이 섭취하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져서 네. 심혈관 질환의 발생이 위험이 이제 높아질 수 있다는 네. 것이죠. 따라서 돼지고기는 하루 권장 섭취량에 맞춰서 섭취해 주는 것이 좋은데 돼지고기의 섭취량은 하루에 약 100에서 150g 정도로 100g당 271kcal 정도의 열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갑기도 한 뉴스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돼지고기 지방. 네. 제가 뭐 여태 이런 건강 관련 이제 소식 전할 때는 이제 네. 뭐 하면 안 된다, 뭐가 안 좋다 이런 것만 또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번엔 돼지고기 지방. 어. 좀 이렇게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너무 덜어내지 말고 드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삼겹살을 먹으면서 왠지 좀 죄책감을 느끼고 맞아요. 목심을 먹어야 되나 맞아요. 이런 생각. 삼겹살에 또 지방이 너무 많으면 지방이 왜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잘라내야 되나 어. 하는데 그럴 걱정이 없다 이거죠. 적당히 잘 먹는다면. 100에서 150g이 하루 섭취량이라고 하니까 그 네네. 정도면 보통 1인분 110g 정도 팔잖아요. 그쵸. 많이 나오는 데는 150g 네. 정도 나오고. 그러니까 딱이네. 아. 그러니까 1인분만 드시면 되는 거네요. 1인분 먹기가 또 쉽지가 않거든요. 먹다 보면 그러게. 네. 요즘에 막 그 식당에서 1인분, 2인분 이렇게 시키면 이렇게 몇 조각밖에 안 나오지? 정말. 요 긴 삼겹살 네. 뭐 몇 개 안 나오잖아요. 이걸로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먼저 드는데 네. 요 정도가 딱 좋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근데 우리가 또 매일 먹는 거 아니니까. 맞아요.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중에 어느 네. 고기를 제일 좋아해요? 저요. 사실 돼지고기를 정말 좋아해요. 네. 그렇게 심각하게 네. 표정하시다니. 너무 힘들어요. 정말. 닭고기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먹는 그게 좀 있고. 가슴살. 네, 닭가슴살. 하지만 소고기는 네. 솔직히 너무 맛있거든요. 네. 근데 빨리 질려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건 생각나는 주기가 좀 길고 맞아. 삼겹살은 솔직히 저는 한 4일에 한 번씩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네. 그런 딱 맞는 네.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3일에 한 번, 4일에 한 번. 어. 와. 한우는 맛있기는 한데 그렇게 자주는 또 안 먹게 네, 되고. 자주 생각이 나진 않아요. 네, 생각보다. 다행히 네. 비싼데 자주 생각이 안 다행이다. 나서. 근데 삼겹살 생각은 자주 나잖아요. 맞아요. 전 지방 있는 것도 되게 좋아해요. 오겹살 제일 좋아하고. 오겹살 진짜 그래, 좋아해요. 그 네. 두툼한 오겹살은 진짜 지방이 두껍죠. 맞아요. 그리고 뭐 목살보다도 전 딱 삼겹살 그렇지. 좋아합니다. 예. 배가 너무 고파지네요, 갑자기. 아니 근데 이 돼지고기 지방이 완두콩, 적양배추, 토마토 네, 우리가 몸에 고구마 뭐 좋다고 이런 하는 것보다 네, 영양 성분이 그것보다 훨씬 더 좋다고 합니다. 상추보다도 높다고 하니까 네. 야 이거 참 반가운 소식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 고기라는 게 사실 이렇게 너무 막 많이 과다 섭취하고 이렇지만 않으면
진짜 뭐 에너지원으로도 그렇고 필요하죠. 네, 네. 가장 좋은 뭐 단백질 들어있고 항상 얘기하지만 적당하면 네. 다 필요하고 좋은 건데. 항상 그 적당히를 찾기가 참 힘들죠. 자, 돼지고기 지방 여러분 좋다고 합니다. 아유, 그렇습니다. 건강순위 8위를 차지했어요. 네. 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삼겹살 그렇게 많이 먹지 않잖아요. 네, 근데 그런데도 우리는 불구하고 그러니까 돼지고기 지방 좋아 좋아. 좋다고 네. 하네요. 자, 여기서 문제 드릴게요. 네,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영양소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비타민입니다. 네. 아까 제가 돼지고기 지방 얘기할 때도 비타민 B와 뭐 D의 합성을 이제 활성화시켜준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특히 탄수화물의 에너지 전환을 돕는 이 비타민 B, 네. 비타민 B가 결핍되면요. 이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아, 이 병에 걸리면 무기력증, 네. 식욕 저하, 음. 체중 감소 대부분 이런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데 네. 이 병은 무엇일까요? 아, 비타민 B가 부족하면 걸리는 병. B가 부족하면 걸리는 병. 네. 이거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요거 어렵네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얘기가 꽤 나왔었는데 네네. 요즘은 이 얘기가 좀 덜 나와가지고. 좀 덜 나오나요? 네. 이게 아마 맞아요. 말씀하세요. 음. 네. 이 병이 아마 좀 이전에 이제 좀 개발이 잘 안 되거나 네. 이 먹는 것이 좀 부족했을 때 많이 걸렸던. 쌀을 주식으로 하는 맞아요. 나라에서 많이 하는 병인데 네, 그때 맞아요. 우리가 요즘은 이제 쌀 소비량이 좀 줄어들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쌀만 주식으로 하면은 네. 이 병에 잘 걸린다고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했던 것 같아요. 야채나 이렇게 골고루 먹으면 괜찮은데 이제 주로 밥만 먹다 보면 반찬이 부실하고 하면은 걸린다. 맞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그렇게보다는 뭐 술을 많이 드시거나 맞아요. 편식하거나 이러면 좀 걸릴 수 있는 병이라고 알고 있는데 자 여러분 샵 2302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 요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지금 뭐 답을 많이 올려주고 계시지만 구루병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구루병 아니고 비슷해요. 근데 같은 게 아니구나. 네네네.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어렵네. 네, 정답에 기억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요. 기억이 많이 기억이 많이 들어가. 기억이 많이 들어가요. 네. Someone says it's gonna blow up one day. 네, 이제 정답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구루병 많이 올라왔는데 그건 비타민 D구나. 맞습니다. 떠오른 햇살 아래 너와 나 we're running oh 부푸른 이 사랑이 터진데도 loving you fall in love. 선미 벌룬인 러브였고요. 네. 정답은 뭡니까? 정답은요. 각기병입니다. 각기병이었어요. 각기병. 예. 6112번님은 식욕저, 체중 감소? 최고인데요? 아니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죠. 예. 자 골고루 드셔가지고 비타민들도 골고루 다 섭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각기병. 각기병이었습니다. I can't를 의미하는 말이고요. 네네. 구루병은요 비타민 D가 이제 결핍되면 걸리는 거고요. 뼈의 변형, 뭐 성장 장애 이런 걸 일으킨다고 합니다. 네. 어린 나이에 주로 발생한다고 하니까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자 각기병까지 잘 맞춰주셨고 그러면 이제 옛날 뉴스로 가나요? 네. 옛날 뉴스 밤 벚꽃놀이 1976년 4월 기사고요. 경향신문 기사 가져와 봤습니다. 봄이 무르익어 간다. 창경원의 벚꽃도 이제 곧 만개하리라는 소식이다. 예년과 다름없이 창경원은 지난 15일부터 야간 공개를 하였다. 이른바 밤 벚꽃놀이가 시작된 것이다. 화사하게 피어 훈풍에 넘실거리는 벚꽃의 큰 가지들. 그 밑을 걸으면 마치 꽃의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다. 벚꽃이란 그렇게 사방을 뒤덮어 피는 꽃인가 보다. 이 벚나무는 대개가 일본에서 건너온 것인 줄 안다. 일본인이 이 땅을 점령하고 있을 때 갖다 심은 것으로 정략적인 뜻이 있다는 등 여러 말이 있었으나 여기선 그런 문제는 터치하지 않기로 한다. 벚꽃의 일본명은 사쿠라다. 사쿠라 하면 우린 벚꽃이라는 뜻 말고도 아하 하고 느끼는 게 있다. 흔히 정계에서 쓰이는 이 말이 가진 알쏭달쏭한 뉘앙스 때문이다. 우리는 화무십일홍이란 말을 한다.
벚꽃은 영원히 피어 있을 수는 없는 법이란 뜻이다. 영구 성쇠가 있게 마련인 인생 무상을 노래한 것이다. 일본인들은 한꺼번에 활짝 피었다 하루아침에 말끔히 떨어지고 마는 이 벚꽃의 생리를 그들의 사무라이 정신에 비하여 왔던 모양이다. 그래서 그들은 일시에 일어서서 터무니없는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고 그러다 비참하게 패배하고 말았던 건지도 모른다. 이른바 새벽에 진 벚꽃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벚나무가 한때 이 땅에서 큰 순환을 당한 일이 있다. 파리로 해방이 되자 외색일소, 이것이 뭐냐, 이제 식민지 잔재의 청산을 목적으로 이제 외색을 다 이제 없애버린다라는 뜻인데, 외색일소의 운동이 일어나서 각지의 숱한 벚나무가 잘리고 파이과하였다. 서울서는 삼천공원과 창경원에 벚나무가 많았다. 그중 삼천동의 것은 거의가 그때 잘리고 배척과 냉대 속에 살아남은 건 창경원의 벚나무뿐이다. 일본과 벚꽃 이야기가 났으니 말이지, 미국의 워싱턴 광장에도 노목의 벚나무가 줄지어 서 있는 걸 본 적이 있다. 자세한 연유는 잊었지만 일본인들이 코쟁이 아저씨들의 환심을 사려고 갖다 심은 것이다. 물론 2차 대전 전의 일이다. 일본과 맞서 싸웠을 때 미국 사람들이 이 나무를 어떻게 대하였을까? 그들의 심리적인 음영은 소상히 알 바 없지만 그 아름드리 나무들은 봄 무렵이면 어김없이 꽃을 피운다. 아무튼 모처럼의 벚꽃놀이, 우리네 서민들에게는 오랜 역사를 가진 소박한 카니발이 즐겁기를 기대한다. 건국대 진인숙 교수의 칼럼이었습니다. 아, 칼럼이군요. 칼럼을 가져왔습니다. 네. 네. 그때 1970년대에 네네. 또 벚꽃이 필 무렵 4월 17일 기사니까 맞습니다. 보면서 어떠한 얘기를 쓰셨는지. 네. 또 조금 뭔가 생소하고 네. 지금인데 이 얘기가 신선하게 들리기도 하고. 그렇죠. 낯선 부분이 좀 있죠. 맞습니다. 그런 거 있네요. 자, 여기서 문제 주신다고요? 네, 벚꽃과 관련한 옛 기사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기사에서도 나온 표현이지만 우리가 꽃을 이야기할 때 이 네. 표현 자주 쓰거든요. 네. 자, 두 팔을 둥글게 모아서 만든 둘레. 이 단위를 나타내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그 칼럼에 한번 딱 나왔는데. 네, 제가 한번 스치듯이 네, 읽어드렸습니다. 읽었는데. 네. 자, 두 팔을 둥글게 모아서 만든 둘레. 자, 샵 230이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 오늘 문제가 네, 그렇게 쉽지만은 않네요. 맞습니다. 오늘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진짜 꽃 표현할 때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꽃, 뭐 나무. 그러니까 이렇게 두 팔을 둥글게 만들어서 이렇게 했을 때 맞습니다. 이게 이만큼. 뭐 정답이 많이 올라오고 있지만요. 정확히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요? 정답은요. 두 글자입니다. 두 글자. 두 글자? 네네. 강물 같은 노래를 이 세 글자로도 꽤 쓰는데 그쵸. 맞아요. 많이 쓰죠, 세 글자로. 그러니까 만약에 장미꽃 백송이를 받았다 이러면 진짜 그쵸. 두 팔이 그쵸. 쫙. 예. 내려누웠던 산들이 저녁이 되면 0900번님, 경희가나 저희 수업 중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오늘 문제가 좀 난이도가 있죠. 예. 이거 나름 힌트송인데 네네. 쉽지는 않을 거예요. 네. 자,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정답은요? 정답은 아름입니다. 아름. 아름이었습니다. 아름드리 네. 나무라는 말이 맞습니다. 나죠. 아름드리 나무, 한아름. 하나하름 꽃송이들이 두 팔을 둥글게 모아서 만든 둘레를 나타내는 단어였습니다. 맞습니다. 아름. 이름이 꽤 있네요. 네. 뭐 회사 이름도 있고요. 네. 뭐 친구 이름도 있고 네. 맞네요. 자, 당첨자는요. 당첨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3715번님, 5293번님, 1253번님 축하드립니다. 오늘도 재밌었고요. 네. 우리 다음 주에 또 봐요. 다음 주에 뵐게요. 다음 주엔 좀 쉬운 문제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새소년 난춘 들으면서 저 인사드립니다. 구성하민연 연출체 난차 김아라였어요. 경희 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대 나의 작은 심장의 귀기 우릴
입을 꼭 맞추어 내 숨을 가져